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8일 신사 두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대간이 한명회를 외방에 기양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9일 이모 첫번째 기사 밤 4경에 상사가 대궐에 나아가 인정문 앞에 이르러 사언례를 행하고 끝나자 곧 객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므로 임금이 우승지 노공필에게 명하여 머물도록 청하게 하였으나 상사가 굳이 객관으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노공필이 굳이 청하여 전개에 오르게 하니 임금이 나가서 맞이하였다. 상사가 고두하며 아뢰기를 번번이 승지 재상을 보내어 문병하시고 또 후한 사물을 거둬받았으므로 천하는 뼈가 가루가 되도록 힘써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날이 밝거든 와서 살해하려 하였으나 성체가 기동하실 것을 염려하여 일찍이 왔더니 도리어 노동하시게 하였으니 못 견디게 황공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편치 않을 때에 내가 공관에 한번 가보려 하였으나 대인이 기동할 것을 염려해 감히 못하였소. 이제 대인이 밤을 무릅쓰고 왔으니 매우 감사하오 하니 상사가 고두하며 살해하였다. 임금이 청하여 전내에 들어오게 하여 달해를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인정 뇌물을 주게 하니 상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 살해하며 고두하고 나갔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0일 개미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0일 개미 두번째 기사 전라도 용안현에 사는 사비 삼가이가 한 번에 세 아이를 낳았는데 쌀과 콩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1일 갑신 첫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신정이 치게 하기를 상원, 성천 등의 고을에서 벌레가 화곡을 갉아 먹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0일 얼류 첫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미 심하니 경계에서 오전에 진상하는 어육을 감면하고 또 나와 중궁의 낮수라는 수반만을 올리라 하니 승정원과 사옹은 제조가 경계에서 진상하는 것을 감면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오전은 세조비의 정희 왕후 윤씨, 덕종비의 소혜 왕후 한씨, 예종비인 안순 왕후 한씨의 3대비전과 대전, 중궁전의 양전을 말한다. 수반은 물에 만 밥이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2일 얼류 두번째 기사 호주에 경의 비용을 줄이고 고항하는 절목을 아뢰기를 1. 동반 서반의 직전과 공신전 별사전의 세는 모두 피곡으로 각각 그 업창에 거두어 두려 내년의 종자로 쓰도록 예비하고 경청의 묵은 쌀과 콩은 제사를 매겨서 내어주라. 1. 금년 겨울 맹삭과 명년 봄 맹삭의 동반 서반 6품 이상의 녹복미는 각 1석을 감한다. 1. 경외의 절의 수육 미전과 거승 미전의 세는 예조와 함께 의논하여 감면한다. 1. 사복시에 드리는 곡초는 3분의 1을 감면하고 교야의 풀을 많이 장만하여 민패를 던다. 1. 여러 고을의 군자창에 있는 묵은 곡식을 민간의 햇곡식으로 바꿔 내년의 종자로 예비한다. 1. 내년 추곡이 성숙할 때까지 잡된 송사를 멈추고 오로지 흉년에 대비하고 농사에 힘쓰도록 한다. 1. 경외의 절에서 해마다 드리는 소금은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모두 반을 줄여 굶주린 백성을 진구한다. 1. 내년까지 제도의 잠실 도회를 임시로 폐지한다. 1. 봉선사 각 원각사 복세암의 중을 공양하는 쌀은 내년 추곡이 성숙할 때까지 반을 감면한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3일 병술 첫번째 기사 부천사가 단자, 사라, 향악을 바쳤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4일 병술 두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신정이 순천군수 조숙기를 보내어
의주의 삼도에서 기경할 방책을 아뢰니 의정부와 영돈용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심의 홍응 이급괴 이철견 이승소가 의논하기를 삼도에서 기경하는 것이 백성이 바라는 것이기는 하나 적변도 염려스러우니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올해는 흉년이므로 전략을 힘써야 백성의 힘을 펴게 해야 하니 대전 중궁의 탄일 및 동진나라의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박물은 이민년까지 봉진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이민년은 성종 13년까지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3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대내에서 어서 한 소관을 넣어 보내었는데 그 소관에 이르기를 일 명일에 진상하는 주물 별주물 및 늘 공상하는 두탕 타락은 모두 전량을 제감하라. 일 향후는 의지가 아니면 바치지 말라. 일 제사에서 공상하는 기름 계자 초 장 두부는 반을 줄이고 우무 장 과아와 주방의 축권은 전량을 제감하라. 일 여러도에서 새 데뷔전에 바치는 삭선을 황해도는 전량을 제감하고 다른 도는 망전 망후를 물론하고 한 번만 봉진하고 경기는 날 것을 한 번 바치라. 일 대전 중궁의 차비인의 상료민은 각각 한 말을 수리라. 일 감선하는 동안에는 강원도 이외의 물선은 모두 봉진하지 말라 하였다. 삭선은 매월 초 하룻날에 각도에서 나는 산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이다. 망전은 보름 이전, 망후는 보름 이후. 차비인은 특별히 사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이다. 상료민은 한 달분의 급료로 주는 쌀이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3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임수경을 통훈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민헌을 통정대부 창성 도호부사로 삼았다. 이 정사에서 이 종산을 장원서 장원으로 삼았는데 이 종산을 청렴으로 스스로 지키며 전에는 양지 현감으로 있을 때 훌륭한 성적이 있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애모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4일 성의 첫 번째 기사 새 데뷔전에서 청하기를 경기의 물선을 양전에 바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삼전의 분부가 이와 같은데 어찌 하는가 하니 승정원의 쌀에기를 대저 효도는 양지보다 큰 것이 없으니 삼전의 청대로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므로 전교하기를 삼전의 예에 따라서 바치라 하였다. 양지는 어버이의 뜻대로 따라서 그 뜻을 즐겁게 합니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아래에서 두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인정 예물을 주니 두 사신이 함께 임금 앞에 나아가 고도함이 사려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리려 하였는데 두 사신이 주정에 나아가 먼저 술을 돌리려 하니 임금이 사양하였으나 두 사신이 굳이 청함으로 마지 못하여 따랐다. 두 사신이 함께 먼저 쌍배를 올리고 임금도 쌍배로 갚았다. 부사가 못가에 나아가 연을 구경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고기를 낚는 것이 어떠하겠소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내가 낚더라도 고기가 낚이지 않을 것이니 연밥이나 먹으려 합니다 하므로 선부가 곧 따서 올리니 부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 고도함에 사은하였다. 주화를 못가로 옮기고서 부사가 술을 올리니 임금이 답하여 옥배를 내렸다. 상사가 두목을 시켜 자피를 올리고 이어서 단자를 올리기를 이변에 태평관에서 수관 관원에게 전례에 따라 한 작업을 올려줘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백관의 작업을 올릴 때 다 작업을 올렸고 또 그들의 수고는 다 직분 안의 일이요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백관의 작업을 올리는 것은 한 나라의 을에 있는 일입니다. 다만 특별히 1,000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소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이번에는 누가 성절사가 됩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공조판서 신승선이요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한치영은 어찌하여 가지 않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치영은 병든 어미가 있으므로 가지 못하고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어미가 알더라도 성지가 있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어미의 병이 뜸하면 보내겠소 하였다. 드디어 두 사신에게 청하여 경회로 아래로 도로 들어와 각각 자리에 앉게 하였다. 두 사신이 아뢰기를 요즘 한명회가 보이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명회는 죄가 있어 파직되었소 하였는데 두 사신이 말하기를 한명회는 홍구 대신이니 용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명회의 죄는 무리에 관계되므로 용서할 수 없소 하였다. 주정은 나라의 경사스런 잔치 때 술그릇을 놓던 상이다. 주정자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성종원의 사례기를 어제 잔치 때에 옥상꾼 이제가 중국 사신과 나란히 있어서 담소하였고 조금 뒤에 사복장 김계정이 자피를 보려고 자리를 떠나서 섰는데 이때 내승 겸사복의 무리가 다투어 서로 모여서 구경하였으니 무리하기가 막심합니다. 다 공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이평이 와서 아뢰기를 흥해군수 이예수는 전에 영덕현령으로 영덕현령 사천현감으로 있을 때 소행이 깨끗하지 않은 일이 많았으니 개차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김서통은 늙고 문무의 재주가 없으므로 변장이 합당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 묻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한치영을 성질사로 차출하는 것이 옳은지를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는데 정장손 취임의 윤사헌 윤호가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성질을 핑계하여 말하니 보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호조판사 한치영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제 신성선을 갈름하여 성질사가 되었습니다. 신의 어미의 병이 고질이 되어 날로 더 여유에 가니 신이 멀리 가면 아마도 끝내 효도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모르리야마는 중국 사신이 성질하고 핑계하여 굳이 청함으로 마지 못하여 다른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이평이 와서 아뢰기를 황효운이 이 씨에게 장가던 일이 그 집에 준 뒤에 있었다면 자기의 비를 첩으로 얻은 것이니 적초로 논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효운은 이 씨의 가게가 청리에 관계되므로 방면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장가들었을 것이다. 전에 대간의 말에 따라 첩으로 논정하였으나 이제 큰 가뭄을 당하여 억울할 염려가 있으므로 정승에게 의논하여 초로 삼는 것을 허가하였다 하였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이제 한치영을 성절사로 삼았는데 번번이 한씨의 족친을 보내면 조정에 무리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성질을 핑계하여 말하니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감사가 아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계본으로 해야 마땅한데 이제 평안감사 신정은 순천군수 조숙기를 위임하여 보내어 삼도에서 기경하는 일을 여쭈었습니다. 이제 황정이 한창이고 또 용로에 폐해가 있는데 수령을 멀리 보내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조숙기가 사사로운 일로 서울에 오고자 하여 신정이 들어준 것일 것입니다.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헌부에서 철고지 등에서 군사가 풀을 베는 것을 허락하도록 개정하였는데 두 왕 대비전에서 나누어 받은 곳에서도 곳인데도 여쭈지 않고 검하지 말라기를 예사로 청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까닭을 물으니 장령 이평이 처음에는 말하기를 대비전에서 나누어 받은 지를 모르고 아뢰었습니다 하더니 곧 또 말을 받고 그때 마침 대궐에 나아갔었고
본부에서 계목을 썼는데 두 데뷔전에서 나누어 받은 사연을 적지 않았으므로 신은 실로 몰랐습니다 했다. 이평이 본부의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아린 것이 이처럼 곧지 않으니 사관원을 시켜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조관 등이 자자를 올려 속은 소사를 황효운의 초로 논할 수 없음을 말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도 자자를 올려 황효운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조관 등이 자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황효운이 속은 소사가 종이었을 때에는 첩이라고 부르고 면방된 뒤에는 처라 부르면서 첩으로 삼고 처로 삼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니 풍속을 손상시키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강상을 바로소싸니 전교하기를 이미 의논하에 정하였으니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사관원에서도 자자를 올려 극진히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권윤에게 하서하기를 원주에 사는 훈도 안추의 진언에 원주 답산기를 인용하였는데 그 문의가 매우 불경하다. 무지한 사람이 이 글을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을 현혹할까 염려되니 빨리 거두어서 올려보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교하기를 이 뒤로 조관으로서 주의를 범하여 전옥수에 가두어 국문회에 할자는 의일에 의금부로 옮기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조관 등이 상소하기를 생각하건대 인도는 삼강 오륜보다 더한 것이 없고 이른바 삼강 오상의 근본은 반드시 부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반드시 배필을 삼을 즈음에 삼가고 적처와 첩의 차스를 더욱 삼가니 인도의 처음을 바르고 존뒤의 분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춘추의 중자의 봉증을 비평하고 예기의 빙분의 의리를 기록한 까닭은 강상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여 만세의 대방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은 소사는 난신의 딸로서 종이 되어 황효운의 집에서 심부름하며 10여 년을 복역하였으므로 종과 주인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면방되기 전에 간통하였다면 이는 주인으로서 종을 간통한 것이며 중매하여 장가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황효운이 감히 어리에 어그러지는 일로 속여서 상언하여 반드시 첩을 처로 삼으려고 꺼리는 바가 없이 하는 까닭은 제 아들이 적자가 되어 사로에 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첩을 처로 삼아서 간사한 꾀를 성취하게 되면 뒤에 황효운처럼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자가 이 전례를 원용하여 말삼을 것인데 전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빨리 성명을 거두어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고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도 자자를 올려 논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춘추의 중자의 봉정을 비판하고 춘추 좌전 은공 원년에 천황이 재헌을 시켜 해공 중자의 봉 부위로 거마를 보내었는데 이것이 해공을 위해서라면 시기적으로 늦어 실기한 것이고 중자를 위해서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니 흉사를 예측한 것이므로 예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천자가 해공의 부인인 중자에게 지나친 예우를 가한 것을 비평한 것이다. 빙부는 예를 갖추어 장가들면 빙, 예를 갖추지 않고 장가들면 분이라고 한다. 대방은 대금이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이 뒤로 본부에 노비를 송사하는 자는 전교가 있지 않거든 가두지 말고 추국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홍강은 영동형 감이었을 때에 관중의
포화, 미멸 등 잡물을 훔쳐서 서울 집으로 날라 보냈으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이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전 아산현감 이지소는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해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조간 등과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이 상소하기를 황여우는 본디 행실을 경박하게 하는 한낱 소인입니다. 신식에서 아들이 없을 때에는 임승의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두 아들을 낳았고 사로에 통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실을 버렸다고 선언하여 임승의 여자를 후시로 삼았으나 신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대우하였고 두 아들이 적자가 되고 나서 신씨의 재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또 임승의 여자를 버렸다고 선언하고 다시 신씨와 합하였으니 그 강상을 변란한 것이 심합니다. 그 뒤에도 자기의 비속은 소사를 간통하여 아들을 낳고서는 사로에 통하게 하려고 예를 갖추어 혼인하였다고 거짓 꾸며 상언하여 청총을 속였습니다. 풍속을 손상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는데도 서로 논정하니 신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신민의 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손순효가 납속 보관을 개청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은 의논하기를 병진년 갑자년에 백성이 많이 굶어 죽었으나 납속 보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저축이 다 없어져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국가에 아직 저축이 있으니 성급하게 이 계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심해 윤사 노사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한 나라에서 납석 보관의 계책을 시행하여 변방을 충실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한때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장름이 다 충실하여 고항할 밑거리가 떨어지기에 이르지 않았는데 한번 흉년을 당하였다 하여 성급하게 이 계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이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가난함으로 납속하는 자가 있더라도 얻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니 대체를 손상할 뿐이고 충실하게 하는 데는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납속 보관은 기근이나 병난이 있을 때 공물을 많이 바친 사람을 관직에 보임하던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4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4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이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세필 박시영 이점의 직첩을 도로 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1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이조 병조의 전지하기를 반희 이연 조득종 박원충 이사종 최적 이숙기 원양보 안요경 안양인백 임보형 김찬 여호 신휴 김휘손 신윤종 최한백 변곤 송선 강윤보를 서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4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이조 참판 어세겸에게 명하여 희우부를 짓게 하여 어세겸이 곧 지어 올리니 문이 있는 면포 한 필 및 면화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화류 아래에서 두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다례를 행한 뒤에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인정예물을 주니 두 사신이 함께 임금 앞에 나아가 고도하며 살해하였다. 상사가 먼저 쌍배를 올린 뒤에 다시 한 잔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겨우 쌍배를 마셨는데 어찌하여 술잔을 바꾸시오 하였는데 상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성심에 응답하여 이
희우를 내렸으니 축하하여 한 잔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받고 쌍배를 돌려주고 또 한 잔을 돌려주었으며 종제가 차례로 술을 돌렸다. 부사가 취하여 먼저 나갔으므로 임금이 조하승지 이 길보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문안하게 하였다. 이윽고 상사가 주정에 나아가 회주를 올리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에게 바라건대 조용히 좌담합시다 하였는데 상사가 말하기를 소민은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옥상군을 시켜 술잔을 바꾸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상군이 바꾼 뒤에 월상군이 다시 바꾸는 것이 어떻겠소 하였는데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 명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다. 월상군이 술을 돌리고 상사가 회배를 올리고 임금이 회주하니 상사가 마시고 나서 고두하며 하직하고 나갔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비가 내렸으니 전과 같이 시사를 도로 옮기고 북을 쳐야 하겠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남문을 열고 정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남문을 여는 것은 괜찮겠으나 정전에는 나아갈 수 없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조참 시사를 오래 폐지할 수 없으니 정전으로 나아가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시사는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정사를 돌보는 일이다. 조참은 매 아일에 받는 조회이다. 문무백관이 모두 모이는 대조회를 말하며 당상관 이상이 매일 열던 소규모의 조회를 상참이라고 한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성들에 전원할 물건과 중국 사신이 회정할 때 가져갈 잔물을 친히 살폈다. 선정전은 창덕궁의 편전이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2조 병조의 전교하기를 영접도감의 낭청 감공관 통사 및 중국 사신의 고향의 수령과 만세비 감조관 중에서 자궁하지 않은 자는 한 작업을 올리고 자궁하였으나 준직하지 않은 자는 벼슬을 올리며 전함의 자궁하지 않은 자는 서용하고 자궁하였으나 준직하지 않은 자는 벼슬을 올려서 서용하라 하였다. 준직은 품계에 준하는 실직의 벼슬을 주는 것이다. 여기는 당 하권의 가장 높은 정삼품 벼슬을 주는 것이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평양 의주의 선위연 외에는 모두 잔치를 베푸지 마라 하였다. 중국 사신이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벽제, 개성, 황주, 안주 등에서 선위하는 것이 조종조의 관리인데 이제 모두 멈추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청하였으나 베푸지 않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31권 성조 12년 7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질이 생각하건대 관직은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대우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이 쉽사리 공로가 없고 재능이 없는 자에게 주면 사람들도 스스로 중하게 여기지 않고 관직이 이로부터 외람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도감의 낭청은 거의 공로도 재능도 없는데 다만 정동의 청으로 외람되게 장명을 더하여 벼슬이 있는 자는 작업을 올리고 한산이 되었던 자는 서용하고 자궁한 자는 벼슬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무릇 벼슬이 살이하는 자는 참상이면 3, 4년을 근사해야 한 작업이 오를 수 있고 무록관이면 6, 7년을 애써 일하여도 소용되지 못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몇 달 사이에 작업을 올리기도 하고 벼슬을 올리기도 합니까? 더구나 전에 작업을 올린 자가 반을 차지하니 이는 2해 사이에 세 작업이 거듭 오른 것입니다. 이 무슨 관작의 외람이 온통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몰려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강자평 등이 또 상소하여 황효운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참상은 조참하여 참여한 종삼품 이하에서 6품 이상의 관원이 총칭이다. 무록관은
녹봉이 없던 벼슬아치이다. 의금부의 당화관 및 제거, 재검 등이 이에 달렸으며 360의 일의 재직기간이 끝나며 품계가 올랐다. 성유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김긍유가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자석을 살피건대 의라는 것은 마음이 바른 것이요 일이 마땅한 것이니 신의 아비가 의를 베풀되 잘하지 못하였다 하면 도청만도 못할 것인데 열성께서 신의 아비를 대우하신 것은 무슨 일이며 신의 아비가 열성께 대우받은 까닭은 또 무슨 일 때문인지를 어리석은 신은 모르겠습니다. 신의 아비가 살았으는 봉직에 오직 부지런하였는데 죽어서는 뜻밖의 악시를 받았으니 신은 몹시 민망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사전에 시호를 고친 전례를 살피건대 임금이 명하여 바르기도 하고 조중의 의논이 반박하여 고치기도 하고 자손이 소청하여 들어주기도 하는데 유이나 여는 실제의 일이므로 효자, 자손, 일지라도 진실로 고칠 수가 없겠으나 신의 아비로 말하면 의를 베풀되 잘하지 못한 사실이 없으니 고쳐서 바른들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더건대 세 가지 시호 안에서 조금 나은 글자를 가려서 고치자는 대신에 의논이 있다 하여 예전에 이승지가 죽었을 때 봉상시에서 좋은 시호와 나쁜 시호를 반씩 섞어서 올리니 세조께서 그 가운데 나쁜 글자를 다 떼어내어 거기에다 글자를 가려서 고치셨는데 이것은 조정의 고사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그것을 비었사니 승정원에 보이도록 명하였다. 도승지 김승경, 조화승지 이길보, 우승지 노공필, 우부승지 성준, 동부승지 김세적이 말하기를 처음에 의망한 세 가지 시호 안에서 한 시호를 가려서 고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좌부승지 이세조가 말하기를 고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시호를 의논한 권한을 불러서 물으라고 명하였다. 봉상시 정 최호원이 말하기를 김국광이 복상할 때에 대간이 논박하였으니 임금의 보호자를 끝까지 잘한 예가 아니므로 정이라 한 것입니다. 하고 부정 최재남이 말하기를 대신으로서 시종을 잘하지 못하여 대간이 여러 번 탄핵하였고 복상하여도 대간이 청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정이라 한 것입니다. 하고 첨정 박형문이 말하기를 그 사위 이한이 직사 현감이었을 때 장죄를 범하였는데 대간이 상서하기를 장리가 김씨의 집에서 많이 나온다 하였으므로 반드시 지칭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므로 정이라 한 것입니다. 하고 판관 백수희, 직장 권인손, 부봉사 김수현은 말하기를 복상하였을 때 대간이 청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정이라 한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세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사람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니 그 몸이 죽어 시호를 의논하게 한 뒤에야 그 사람됨을 안다. 윤이, 연이 이름 지으면 효자, 자손 일지라도 백세토록 고치지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죽은 뒤에 아무 공이라고 칭하여 그 무덤에 제사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그 청을 들어주면 뒤에도 이것을 본떠서 고치려는 자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낱낱이 들어주겠는가? 임금에게는 사가 없어야 하니 그 아들은 괴롭더라도 나는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도척은 춘추시대의 큰 도둑이다. 유는 주대의 폭군이고 여는 주대의 폭군이다. 복상은 다시 정성이 됩니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9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일이다. 백관이 권정례로 진화하였다. 권정례는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이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9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책제를 내어 홍문관에 관원을 시켜 지어 올리게 하였는데 그 책에 이르기를 평안도 황해도 두 도는 가뭄이 매우 심하여 백성이 기근을 당하고 또 중국 사신이 본국에 왕래하므로 사신을 영송할 즈음에 지대 공돈의 비용과 짐을 실어 나르는 폐해로 말하면 슬픔이 맺힌다 하겠는데 그 구휼할 방도와 소복할 계책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은 좌우에서 가까이 모심으로 내 뜻을 익히 알 것이니 각각 죄다 진술하여 아뢰라 하였다. 지대 공도는 객에게 음식, 처소에 드는 물건들을 공급합니다.
성주시로 131권 성중 12년 7월 2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관작은 임금의 큰 권병이며 일세를 고무하고 영웅을 구책하는 데에는 이것이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한 자급이나 반자급이라도 감히 쉽사리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도감의 낭청과 중국 사신이 고향의 수령과 감조관에게 작업을 올려주기도 하고 벼슬을 올려주기도 하고 서용하기도 하였으니 관작의 외람됨이 이처럼 심할 수 없습니다.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시로 132권 성종 12년 8월 1일 계미어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칙에게 하서하기를. 전에 듣건대 도내가 실롱하였다 하므로 경에게 이름하여 형편에 따라 이 일에 대처하고 창고를 열어 구휼하게 하고 또 장차 별도로 겸도사 한 사람을 보내어 구황을 전담하게 하려 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경의 아린 것을 보건대 모든 고울의 실롱이 그렇게 심한 지경은 아니라고 하니 가을에서 겨울 사이 꼭 창고를 열어야 백성을 살리겠는가. 비록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지 않고 개청한 후에 진구하여도 오히려 백성을 살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으로도 세전까지 지탱할 수 있겠는가? 또한 겸도사를 반드시 이때 파견하여야 하겠는가? 경은 잘 헤아려서 자세히 모두 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131권 성종 12년 8월 1일 계명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홍문 관은이 지은 책문을 보고 승정원으로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여러 글 가운데 혹은 이민해야 한다 하였으나 평안도에 방수하는 백성을 옮길 수 있겠는가? 혹자는 팔도가 다 그러하다 하였는데 이 또한 망년된 말로 시무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글 하나만이 조금 우수한데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과연 다른 글보다 뛰어납니다 하고 그 이름을 알아보니 이는 김흔이었다. 김흔을 불러들여 전교하기를. 다른 글은 모두 시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사리도 알지 못하였는데 너희 작품만이 시무에 적절함으로 상을 주노라 하고 이에 서양포 한 필, 흑피화를 하사하였다. 김흔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양도의 시패를 물으신 데 대하여 한 말도 시행할 만한이 없는 것을 외람되이 큰 상을 받게 되니 마음이 실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행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시로 132권 성종 12년 8월 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과 사관은 장령 안침 등이 상소하기를. 옛날에는 행작이 없었는데도 선비들이 행실을 힘썼고 남상이 없었는데도 사람이 공을 권장하였습니다. 그것은 관은 덕을 연유하여 주었고 품계는 공에 의하여 증겨시켰으므로 공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은 엽등하여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하께서 정치에 임하신 이후로 치를 원하시고 12년 동안 한결같이 명기를 아끼시어 들것 많지도 가차함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동의 청으로 인하여 도감 낭청에게 혹은 품계를 높이고 혹은 승전시킴에 있어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전일에 아끼던 것을 오늘에 와서는 친히 하시는지 신등의 소망에 어긋납니다. 선하께서는 연전에 정동이 왔을 때 말을 하면 다 들어주고 청하면 다 따라주었으나 도감낭청의 상직에 대한 청원문은 애당초 가베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듭 난색을 표시하다가 나중에야 풍계문을 하나씩 더하여 주었는데 금년에는 이미 그 청을 받아들여 군의 은혜를 더하시고 백관에게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이 있으시니 신등은 금년에 무슨 특이한 일이 있어 정동을 대우하며 전일보다 더하고 도감 낭청에게 벼슬 줌이 지난 해보다 우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명과 나라의 경사 때문이라면 이미 언어를 더하여 벼슬을 주었으니 다시 더할 일이 없으며 정동이 장차 우리에게 헌단을 만들기 때문이라면 그 말을 이미 들었고 그 청도 이미 들어주었으니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에 정동이 처음 왔을 때 전하께서는 연전에 영접한 사람을 명하시어 낭청으로 삼았으니 지금 상을 받은 자는 곧 연전에 풍계를 올린 사람인데 어찌 해마다 벼슬을 더하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덕에 힘쓰면 벼슬을 주어 권장하고 공에 힘쓰면 상을 주어 힘쓰게 한다 했으니 덕에 힘쓰지 아니하면 벼슬로 권장할 수 없으며
공에 힘쓰지 아니하면 상으로 권장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감낭천과 감공, 통역한 사람, 그리고 봉고리 수령들은 이렇다 할 공이 없고 다만 애쓰고 다닌 약간의 노력이 있었을 뿐인데 이는 직분상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벼슬로서 상 주는 것은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관작의 행남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다고 여깁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성명을 거두어 드리소서. 만일 일이 부득이하여 고치지 못하게 되었다면 전년의 예의에 의하여 직위를 올리는 것은 허락지 마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은 나의 부득이하여 곤두를 쓰는 뜻을 알면서도 감히 나를 가지고 변수를 경솔히 한다 하는가? 성사 소인을 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법도 밖으로 해야 한다 하였다. 행작은 요행으로 받은 작위이다. 남상은 분에 넘치는 상이다. 성사 소인은 성우 사스와 같은 소인이라는 말로 성우는 성 안에 있는 여우 즉 임금 곁에 있는 소인의 비유이고 사스는 사당에 사는 쥐다. 임금 옆에서 알랑거리는 간신을 비유한 것이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1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이신효에게 하서하기를 도내의 모든 고을의 천수 답이 몇 결 몇 부이며 벼가 무성한 것은 얼마나 되며 무성하지 못한 것은 얼마나 되며 전부가 손상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다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1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래기를 검년의 여러 도의 농사는 한결같이 부실하여 경상으로서 토민을 사칭한 자와 토민의 보호한 자들이 모두 지나치게 환곡을 하여 그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비난한 사람은 도리어 환곡을 하지 못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관찰사는 더욱 엄하게 살피어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과 아울러 추국하여 과제하고 그 환미한 것은 관에서 몰수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풍운 뇌우제에 친히 향측을 전하다. 선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과 사관은 장령 안침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어제 도감 낭청 등에게 벼슬로 상을 내린 일은 옳지 못하다고 아랜데에 대하여 어서로 답하기를 그대들은 내가 부득이하여 곤도를 행하는 뜻을 알면서도 감히 나에게 벼슬을 경솔히 내린다고 하는가? 성사 소인을 대함에 있어 마땅히 법도 밖으로 해야 한다 하셨는데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경으로서 권을 이루고 권으로서 경을 이루므로 경과 권은 진실로 두 길이 아니고 오직 이에 타당하게 할 뿐입니다. 권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지 부득이한 일은 아니니 권도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계사에 손으로서 권을 행한다 하였는데 이것을 주석한 자가 이르기를 의리가 순한 곳은 권도가 행해진 소이이다라 했음은 실로 이것을 잃은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보건대 전하께서 정동에 대하여 그 부득이한 것이 참으로 있기는 합니다. 명나라 황제의 뜻이라고 칭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한시의 청이라고 청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고 진상하여 그에게 대한 시보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라면 곤도를 행하는 것이 옳겠지만 도감 낭청에게 벼슬을 내리는 일을 청하는 것은 특히 정동에게 대단치 아니하는 이로서 비록 이를 들어준다 하여도 깊이 즐겨함이 되지 못하고 비록 들어주지 아니하여도 깊이 성내지도 아니할 것인데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어 감히 곤도를 행하여 들어주는 것입니까? 하물며 지금 정동의 척은 전년의 예와 같이 하고서 그치려고 하는 데에 불과한데 어찌 반드시 전년에 있지도 아니한 언전을 행하여야만 그 마음을 즐겁게 함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동이 돌아가기 전에 자궁한 자의 직위를 아울러 올린다면 지금 비워둔 자리가 없으니 반드시 빈자리를 만든 연후에 승배할 수 있을 것이고 공이 없는 무리를 소용하여기 위해서
재직하는 무죄한 사람을 채직시키는 것은 또한 사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등은 감히 상전을 전폐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승직의 명만을 거두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같이 한다면 정동도 노하기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작도 또한 심히 남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망령되기에 고론을 하여 전하의 대계를 막으려고 함도 아닌데 전하의 집착은 더욱 굳어지시니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입니다. 저 정동원 본시 우리나라 환관으로서 중국 조정에 뽑혀 들어가 천자의 좌우를 모시게 되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간사하며 망령되이 모든 소인의 작태를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세를 빙자하고서 거만하고 무례하여 한 가지 귀한 일을 보면 날뛰듯이 즐거워하고 한 가지의 흠을 보면 발끈하여 성을 내니 마치 사당에 엎드린 쥐와 같아 불태울 수도 없고 굴 속에 들어있는 여우 같아 물을 들이댈 수도 없습니다. 전하께서 법도 밖으로 대우하시면 진실로 만세를 위한 계책입니다. 그러니 신등은 삼가득건데 정동이 한 명에게 뇌물을 많이 받아서 정이 깊어지고 사랑함이 돈독하여 처음 국경을 들어왔을 때 그 기글을 치문함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객관에 이르렀을 때 한 명을 보면 번번이 부르기를 노한재상이라 하며 서로 함께 말하는 것이 친구와 같았으며 서로 두터이 여기는 것은 압구정의 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죄를 받게 되니 정동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미 중한 죄를 범하였으니 전하께서 정동의 청으로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고 정동도 또한 구하기 어려움을 알고서 강하게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성내어 다른 날에 헌단을 꾸미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감 낭청으로서 정동과 서로 좋아함이 어찌 능히 한명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벼슬을 주고 안 주는 것에 대하여는 정동도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사세가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 집착함은 더욱 경고하시니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둘째입니다. 신안침이 홍문관에 있을 때 작상의 외람한 패단과 배우의 희롱함이 이익이 없음을 온 관원의 의무로 그를 올려 풍간하였더니 전하께서 상상한 것을 가지고 널리 대신들에게 보이고 관원을 불러서 화교하시기를 배우들의 희롱은 내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고 작상의 외람함도 또한 이미 알았다 하셨는데 며칠이 안 되어 경혜루 아래에서 연애를 베푸고 배우의 희롱을 보는 것이 한결같이 전과 같았고 지금 또 작상을 함부로 하며 조금도 아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일에 하교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의 귀와 눈을 대신하여 잘잘못을 들을 수 있음은 오직 대감과 시종뿐인데 시종이 앞에서 경계하면 전하께서는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아니하며 대간이 뒤에서 가나면 전하께서는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하시니 이같이 하시면 누가 다시 천안을 대하고 감히 전하를 위하여 잘잘못을 말하여 줌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전하의 총명이 날로 고립되어 나라 일이 날로 그르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두려워해야 함이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는 집착함이 더욱 굳어지시니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셋째입니다.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높고 밝고 늙고 두터우시면 하늘과 땅에 비교할 수 없으니 참으로 불세출의 임금인데 신등은 무상하여 모두 회천하게 힘이 하게 하는 힘이 없어 헛되이 시비소천의 비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명왕은 사람으로서 말을 패하지 아니하고 성왕은 지위로서 사람에게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머물지 아니하며 덕업을 무궁하게 하였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고루하고 유치한 말이라도 꼭 들으시어 하찮은 말도 꼭 살피시고 한 번 전번의 전지를 거두시어 도감 낭청 중에서 연전에 이미 풍기를 높여 받은 자와 개공한 자는 모두 승진시키지 않으시며 명기에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배우의 희롱은 무슨 이익이 있어서 보겠는가마는 중국 사신의 청이라 부득이하였었고 관작의 일도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경등은 어찌 형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말이 많은가 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여 황효운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경기 황해도 평안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사신이 돌아갈 때 숙소에서 향연을 베품을 이미 못하게 영을 내렸으나 쓸쓸히 지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 형변에 따라 술 대접을 하되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여 겨우 예만 패하지 아니하게 하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영접도감 낭청 및 감공관 중에 전함으로 사용되어 이미 재직한 자는 모두 상을 논하지 말 것이며 호문강 부수찬 주위를 가자하라. 또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에는 겸도사 각 한 사람씩을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신을 인정전에서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사신이 이른 임금이 인정전 밖에 나아가 맞이하고 전 안으로 들어왔다. 상사가 아뢰기를 여러 번 후한상을 내리시고 자주 연회를 베풀어 주시며 또 지나가는 희완물은 그 제조됨이 대단히 좋으니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 감사드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장인은 모두 솜씨가 졸렬하여 만드는 것이 정밀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고 어자를 잡아서 남면을 하여 설치하고 의자 위에 오르기를 청하여 또 머리를 조아리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였는데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이것이 곧 정례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께서는 비록 정례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미안하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본국의 문무 대신이 우리들이 이러한 예를 행함을 보고 모두 정동 김흥은 본토의 백성이며 전하는 본토의 임금이므로 그 예가 이러하다고 한다면 어찌 이것이 정례가 아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두 사신이 머리를 조아리고 자리에 앉았다.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인정 예물로 각각 백접보 10빌, 흑마포 10빌, 호피 70장, 표피 3장, 표지 1권, 유둔 2벌, 임모 40벌, 세죽선 400자루, 사이 제2연구 일부, 작설차 2말, 호초 2말, 장궁 1장, 대전 일부를 주니 두 사신이 각각 내려준 활을 들고 임금 앞에 나와 아뢰기를 상을 내려주심이 빈번하였는데 또 이런 물품을 내리시니 전하의 천언은 말로서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인께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토산물이 없음을 알 것이요 대인에게 준 것은 다만 하찮은 물건인데 무슨 먼다한 사례를 합니까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풀 하나 잎사귀 하나가 다 1,000원인데 감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각각 자리에 앉았다. 상사가 먼저 술을 따르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두 대인은 그일 사이에 돌아가고자 한다 하기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하여 머물기를 청한 것이니 내가 마땅히 먼저 술을 따르겠소. 또한 장마비가 그치지 아니하니 3, 4일 머무르도록 하시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황제의 뜻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도 또한 성절에 미쳐 가고자 하며 요동군이 이미 맞이하려고 왔으니 어찌 감히 오래 머무르겠습니까? 청근대 전하께서는 자리에 오르시어 먼저 술을 드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인이 만약 머무르겠다고 하면 내 마땅히 먼저 마시겠소 하니 두 사신은 머리를 조아렸다. 상사가 연하에 쌍배를 올리니 임금도 쌍배로 되돌려 주었고 부사도 또한 상사와 같은 예를 행하고서 머리를 조아리고 각기 자리에 앉았다. 월산대군 이정이 술을 돌릴 때 동기가 일어나서 춤을 추니 상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춤입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 춤은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름을 동동무라 하지요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이 춤도 좋지만은 두목 등의 희선무도 좋으니 추워 보이게 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의 뜻을 따라 유의를 하게 함이 옳지 않겠소 하였다. 상사가 두목을 불러 춤추게 하였다. 오상군 이주가 술을 돌리니 상사가 말하기를 전내에서 시위하는 재상과 승지 내관들에게도 청하여 술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영의장 정창성 등에게 차례로 술을 돌리게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지난해에 전하께서 요동 관역의 수리하는 일을 소민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번에 오면서 요동에 이르러 직접 관역의 담장과 집이 모두 헐었어요. 무너진 것을 보고 제가 어사와 위태감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개수하지 아니하면 서로 보지 않겠다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개수함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아니라면 누가 개수를 명하였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소. 하자 상사가 곧 쌍배를 올렸다. 임금도 쌍배를 되돌려주니 상사가 아뢰기를 소민도 시위 내간과 승지와 여러 재상들에게 술을 권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움직이지 마시오. 사람을 시켜서 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직접 술을 권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상사가 술을 돌리는 것이 끝나고 자리에 앉으니 부사는 술이 취했다 하며 먼저 나갔다. 임금이 승지 이길보와 역관 황중에게 명하여 돌아오기를 청하게 하였다. 쫓아나가 인정문 안에까지 이르니 부사가 말하기를 내가 매양 먼저 나오는데 그대들은 그 뜻을 아시오? 함으로 대답하기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사가 말하기를 정태감이 두목을 데려와서 유를 하게 할 때 내가 자리에 있으면 태감의 마음이 불편할 것이므로 먼저 떠난 것이오 하였다. 이 길보와 황중이 대답하기를 이 같은 뜻을 전하께서 어찌 아시겠습니까? 대인이 돌아오기를 청합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 감히 전하의 명을 어기겠습니까? 하며 또 돌아왔다. 부사가 임금에게 술을 올리니 상사가 아뢰기를 김태감은 바다 같은 주량입니다. 옥배를 내리시기를 청합니다. 했는데 임금이 부사에게 말하기를 상사의 말을 듣고 옥배를 돌려보내니 나를 허물하지 마오 하자 부사가 꿇어 앉아 받으며 말하기를 정태감의 교활하고 간사한 행동을 여기서 가히 알겠지만 내 마땅히 마시겠다 하고 곧 마시고 자리에 앉았다가 이내 밖으로 나갔다. 상사가 임금 앞에 나가 회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유의를 보는 것이 어떠하겠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소민은 이미 취하였으니 가엾게 생각해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김승경에게 명하여 유의하던 두모 두 사람에게 흑마포 5필 6명에는 각각 3필 나머지 37명에는 각각 임모 3벌씩을 주게 하니 상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학 이맹현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이달 초 1의 비목을 보니 경상 전라 충청 평안 황해의 오도에서 겸도사 한 명씩을 보내어 국왕의 책임을 맡긴다 하니 백성을 위하여 염려함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위망이 무겁지 아니하면 사람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국왕하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므로 그것이 옳게 되면 한도의 사람이 그 혜택을 받게 되고 그것을 잘못하면 백성들은 구렁에 빠져서 죽을 것입니다. 지난 경인년에 동방지방이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특히 중신을 보내어 진구하였는데 지금 조정의 의논에 만약 대신을 보내면 공론하는 데 소란스러운 패단이 없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겸도사를 두자는 논의가 있었으니 또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사는 감사의 요속이므로 모든 행위를 한결같이 감사의 지시를 받게 되어서 스스로 전결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겸도사는 이름만이 요속이지 쫓아내고 올려주는데 참여할 수 없으니 그 권한이 도리어 도사의 밑에 해당되어 수령들이 보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내는 사람이 비록 적격자라 하더라도 어찌 능히 마음과 힘을 다 합해서 그 시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본도의 여러 업무가 본다하여 보조할 관리 한 사람을 감사에게 보내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한 지역 안에 어진 수령으로서 지금 보내는 자만 못한 자가 있겠습니까? 명문만은 비록 별도로 조관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일에는 유익함이 없을 것이니 차라리 보내지 아니함이 나을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 품계가 높고 강명한 선비를 정선하여 어사의 직함을 띄어 오도에 나누어 파견하고 구왕하게 하되 감사와 같이 협의하여 조치하게 하고 또한 방법을 널리 물어 마땅하게 조치하며 궁벽한 촌락까지 두루 살펴서 수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조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며 계품하여 법에 따라 죄를 주고 감사의 잘못도 규찰할 수 있게 한다면 수령으로서 게으른 자는 스스로 삼가할 것이고
탐포한 자는 스스로 그칠 것이며 되는 대로 거두어들이는 자와 호되게 요구하는 자들이 아울러 모두 건절되어 온도가 숙연하여질 것이고 감사도 또한 구휼하는 일에 마음을 다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위망이 낮은 겸도사가 감사에게 견제를 받는 것보다는 만 배가 더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서로 이르기를 손은 시행할 수 없으니 정원에 놓아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한치영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중국 서울에 가서 성전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실록 132권 성종 12년 8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리기를 사헌부 관리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니 장관대 형벌로서 신문하서 싸니 전교하기를 지평 김영정 윤은로는 복직시키고 대선 조관과 장령 이평은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조관 이평은 그럴 만한 사유가 없는 듯합니다 하고 심해 윤선 이극배 등은 의논하기를 조관과 이평을 시추로서 조율하여 죄를 정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윤은로와 김영정이 이미 전부가 풀려났으니 조관 등의 주에는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조관들은 초장을 백성들이 배워가도록 허락하자고 정했는데 이는 공의이니 크게 기만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신을 가한다면 언로를 막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